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창작에서 중요한 수사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에서는 수사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법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먼저 일단 시의 수사법은 첫 번째는 이제 비유법이 있습니다. 비유법. 자, 이 비유법에는 이제 첫 번째가 직유법이 있죠. 직유법. 자, 이거는 이제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직유법은 영어로 말하면 A is like B죠. A는 B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내 마음 별과 같이, 내 마음 별과 같이 이러면 이게 바로 직유법이죠. 그러니까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은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은유법이라는 것은 A is B, A는 B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A라고 하면 호수가 B가 되죠. 이 두 개가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이것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의인법이 있어요. 의인법. 의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것,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의인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현승 시인의 그 정현승이 아니고 플라토너스라는 김현승 시인이 있죠. 플라토너스. 김현승 시인의 플라토너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플라토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플라토너스가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인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화류법. 자, 이 화류법하고 이제 의인법이 상당히 좀 헷갈리는데요. 이것은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이제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들이 가슴을 열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화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좀 보도록 하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의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의성법.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대유법. 여덟 번째는 풍유법. 아홉 번째는 중의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태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양이나 상태를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기가 아장아장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의태법이고요. 의성법은 이제 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윙윙 분다. 윙윙. 이렇게 소리를 흉내내죠. 이런 것을 이제 의성법이라고 합니다. 대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대표적인 예나 특징을 들어서 이제 전체를 비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산이라고 하면 강산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이라든가 국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자유가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빵이라는 게 꼭 빵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음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다 대유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two cups 이러면 두 구리들이죠. couples. 그런데 이 투캅 할 때 이 캅은 경찰을 또 의미하는 거죠. 경찰 계급장이 구리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게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예라든가 특징을 가지고 상징하는 거죠. 풍유법이라는 것은 속담이나 격언이에요.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는 그는 하고 이제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뭐 은근슬쩍 지나가려고 했다라든가 이런 게 풍이법이고요. 중이법은 두 가지 의미죠. 두 가지 의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황진이의 시 중에 명월이 만공산하니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빈산에 가득 차 있다는 건데 명월이라는 것은 이제 밝은 달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황진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중이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유법의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강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자, 이 강조법의 첫 번째는 그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러니까 이 표현 대상을 확대시키거나 과장하는 거죠. 적게. 예를 들어서 뭐 집꼬리만한 월급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과장법이죠. 과장법 중에서도 이제 이런 경우는 향소 과장이라고 그래요. 아주 작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월급이 집꼬리만 하진 않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작게 표현하는 것을 그 향소 과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그 비류직하 삼천척 이게 이제 200의 시에 나오죠. 그런 거 보면 날아서 떨어져서 이제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무려 삼천척이다. 이 폭포의 모습을 상징을 하는데 실제로 삼천척이 아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향대 과장이라고 합니다. 좀 더 그 많은 쪽으로 간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반복법이죠. 이 반복법은 말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김소월의 산유화에 보면 뭐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꽃피네라는 것을 반복을 해서 쓰는 것을 반복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탄법이 있어요. 영탄법은 말 그대로 이제 뭐겠습니까? 어떤 슬픔이라든가 또는 기쁨, 놀라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의 끝에 보면 아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럼 이 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열거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열거. 말 그대로 열거하는 거죠. 열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층법. 그 다음에 점강법. 그 다음에 억양법. 그 다음에 돈강법. 그 다음에 비교법. 대조법. 그 다음에 미화법이 또 있어요. 미화법. 미화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 정도가 더 있는데, 그, 현재법, 그 다음에 연세법, 명령법,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열거법은 말 그대로 나열하는 거죠.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뭐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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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렇게 쓰는 게 열거법이고요. 점층법은 이제 점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을 씻고 가슴을 씻고 내 마음을 씻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점 넓혀가는 거죠. 점강법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단풍이 잎이 그저께는 10잎, 어제는 2잎, 오늘은 1잎 이렇게 남았다. 자, 이게 점강법이고요. 억양법은 한쪽은 올렸다가 한쪽은 내리는 거죠. 이 억양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이풍이 있다고 하나 언변이 없고 의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풍은 당당한데 언변이 없다. 말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죠. 동강법은 뭐냐면 갑자기 떨어뜨리는 이 돈자가 갑자기라는 뜻이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이렇게 쓰면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비교법은 이제 뭐뭐보다 뭐뭐만큼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다보다 넓은 마음, 뭐뭐보다죠. 자, 대조법은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나 내 반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탄제, 김종길의 성탄제에 보면 아버지가 눈 속에서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바로 대조고요. 자, 미화법은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거지를 집없는 천사 이렇게 쓰는 거 대표적인 미화법이고요. 현재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과거지만 현재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정주의 춘향 유문에 보면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이렇게 쓰죠. 자, 이건 과거의 인물인데 이렇게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자, 연세법이라는 것은 어구의 끝과 같은 말로 어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벚꽃이 지는 걸 보니 푸른 솔이 좋아, 푸른 솔 좋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이게 연세법이죠. 그러니까 끝말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말이 있기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령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먼 산을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사법의 마지막으로 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법. 자, 변화법은 첫 번째가 대꾸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서리법이 있고요. 자, 세 번째가 문다법이 있고요. 네 번째가 도치법이 있어요. 도치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도노법이 있어요. 도노법. 여섯 번째가 경구법. 일곱 번째가 인용법. 여덟 번째가 역설법. 아홉 번째 반어법. 열 번째 비약법. 11번째가 생략법이 있습니다. 자,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대꾸법은 이 비슷한 구조를 나란히 제시하는 거죠. 비슷한 구조. 이걸 이제 대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사라지고 이런 게 있죠. 사라지고 사라진다.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별은 할 때 은는 주격조사. 자, 서리법이라는 것은 이제 의문문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문. 그래서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을 어디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 문답법 묻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양식이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거죠. 도치법은 이제 어순을 바꾸는 거예요. 도치법이라는 것은 말의 어순. 예를 들어서 오라 이 강변으로. 원래는 이 강변으로 오라가 되겠죠. 근데 오라를 먼저 쓰는 거죠. 자, 도노법이라는 것은 이 돈자 갑자기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불러서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님이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자, 경구법은 그런 엉뚱하고 재치있는 표현에 진리를 넣는 거죠. 그래서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고 재치있는 표현. 인용법은 이제 말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을.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말을 인용하는 거죠. 신은 자연의 모방이다. 신은 자연의 모방이라고 일컬어왔다 이런 식으로. 자, 역설법이라는 것은 이 모순이 되는 두 단어죠. 예를 들어서 작은 거인, 그다음에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어법은 이제 자기가 말하는 의도와 정반대죠. 정반대. 그런 거 있죠. 김소월의 먼 훗날이라는 시에 보면 못 잊어라는 시에 보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이런 시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반의법이죠. 잊었노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자, 비약법은 이 순서나 방향을 바꿔서 흐름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산은 옛산이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물이 있을 소냐. 인걸도 물과 같아야 가구하니 오노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나 방향을 바꾸는 거고요. 생략법은 이제 말 그대로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점점점, 내일도 점점점. 자, 이런 것을 생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의 수사법에 대해서 크게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